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지리 4-2단원 도시구조와 대도시권의 형성, 단원의 문제 24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84페이지입니다. 자, 1번입니다.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교사의 질문이 A에 대한 B의 상대적 특성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A와 B의 차이를 보면 A가 초등학생 수는 적고 사업체 수는 많죠. 근데 B는 초등학생 수는 많은데 사업체 수는 적습니다. 그럼 A와 B 중에 도심의 성격이 강한 곳이 A가 되겠죠. 자, 도심은 업무 기능이 강하니까 사업체 수는 많지만 상주 인구가 적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는 적겠죠. 자, 반면에 B는 저 외곽에 주거 기능이 강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B의 상대적 특징에 해당되는 거 골라볼게요. 자, 갑의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곳은 도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갑은 틀렸죠. 자,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구하는 값이죠. 도심에서 높고 외곽의 주거 지역에서 낮은 값입니다. 자, 정답은 을이죠. 자, 주거 기능이 우세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가 많은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중심 업무 기능은 도심에서 강하니까 틀렸고요. 자, 정의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도 도심에서 높으니까 틀렸습니다. 금융보험 사업재수,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재수도 당연히 도심이 많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서울의 지도가 나오는데, 자, 서울의 구별 특징을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구들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먼저 여기가 노원구입니다. 자, 주거 기능이 강한 노원구, 그리고 여기는 중구죠. 자, 구 도심에 해당되는 중구. 자, 여기는 강남구입니다. 자, 강남구는 도심의 역할도 하면서 주거 기능도 강한 상주 인구도 많은 자,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상주 인구가 가장 적은 가를 먼저 고를게요. 자, 가는 인구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에 해당되는 중구가 자, 바로 가가 되겠죠. 자, 가를 중구 연결합니다. 상주 인구가 혼자 매우 적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와 다 중에 나가 금융기관 수가 더 많은 걸 통해서 노원구와 강남구 중에 도심의 성격이 강한 강남구를 우리가 나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는 달을 우리는 노원구로 자, 연결하면 되겠죠. 자, 선택지 기억에 가는 나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 자, 초등학생 수는 상주 인구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래서 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니은에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주간 인구 지수는 자, 요렇게 구하는 값이죠. 자, 식을 써볼게. 자, 상주 인구 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자, 요렇게 구하는 값입니다. 자, 가와 나중에 주간 인구 지수는 중구가 더 높죠. 왜냐하면 중구가 분모에 해당되는 상주 인구 값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자, 주간 인구 지수가 중구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물론 강남도 주간 인구 지수가 높긴 하지만 중구만큼 높진 않은 게 이 상주 인구 값이 이 분모 값이 중구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자, 디귿에 가는 나보다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하다. 중심 업무 기능은 도심에 해당되는 중구가 노원구보다 높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 상업지역의 평균 지가는 주거지역의 노원구보다 자, 도심의 역할을 하는 강남이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통근, 통학, 유입 및 유출 인구, 상주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표시된 곳이 여기가 종로구죠. 자, 종로구는 중구와 더불어 자, 구도심의 성격이 강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강남구고요. 자, 여기는 주거 기능이 우세한 강서구입니다. 자, 제시된 값이 통근 통학 유출 인구와 통근 통학 유입 인구 그리고 상주 인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은 상주 인구를 가지고 가장 적은 곳을 하나를 골라볼게요. 상주 인구 가장 적은 곳이 이제 종로구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A가 지금 상주 인구가 가장 적기 때문에 A를 종로구로 자, 먼저 연결합니다. 자, A 종로구 자, 먼저 연결했고요. 그리고 B와 C는 상주 인구는 뭐 비슷한 규모입니다. 상주 인구는 비슷한 규모니까 자, 요 두 개의 상관관계를 보고 통근 통학 유입이 많은지
유출이 많은지 자, 요 상관관계를 보고 우리 찾아볼게요. 자, B 같으면 상대적으로 유출보단 유입이 많죠. 그러면 여기가 도심의 성격이 있는 강남구로 고르셔야 되겠죠. 자, B가 강남구. 자, 반면에 C는 유출이 유입보다 많기 때문에 주거 기능이 우세한 강서구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택지 1번에 A는 B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죠. 자, 인구 밀도는 면적분의 인구. 또 계산하는 값입니다. 여기서 인구는 당연히 상주 인구고요. 자, A와 B, 종로와 강남의 면적은 종로, 강남 중에 강남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상주 인구가 종로보다 강남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강남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시가지의 형성 시기는 무조건 구도심에 해당되는 중구와 종로구가 가장 빠른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도심이 높다 그랬어요. 지가는. 그러면 C보단 A, 종로구가 높아야 되고요.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 제소.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고 당연히 기업이 많은 도심에서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 제소가 많습니다. 자, B와 C 중에 도심의 역할을 하는 곳이 강남이기 때문에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에 주간인구 지수는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값이죠. 그래서 구도심에 해당되는 종로구가 가장 높고 자, 그리고 강남도 상주인구가 높죠. 하지만 구도심보다는 높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강서구는 통근통학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지역이니 주간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은 이 세 지역 중에서는 가장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A, B, C 순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네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제시된 곳이 지금 노원구, 중구, 강남구, 자, 금천구 이렇게. 자, 중요하게 우리 배우는 네 지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제시된 값이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와 아파트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가 자, 의미하는 게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는 도심에서 높은 지표죠. 자, 얘는 자, 도심에서 자, 높은 지표. 자, 그러면 다와 라가 높잖아. 자, 그러면 도심의 성격을 하는 중구나 강남구 중에 다와 라를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수가 많죠. 다는 아파트 수는 상주 인구에 비례하는 값이므로 중구와 강남구 중에 주거 기능이 있고 상주 인구가 많은 강남구를 우리가 다로 자,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수가 적은 라를 상주 인구가 적은 중구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와 나는 도심이 아닌 지금 두 지역 노원구 아니면 금천구인데 여기서 아파트 수가 많은 자, 가가 상주 인구가 매우 많은 노원구를 자, 가로 연결해야 되겠죠. 자, 금천구는 상대적으로 좀 공업의 성격이 우리 강한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금천구는 우리 공업 지역이라고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 노원구보다는 아파트 수가 적어야 되겠지. 그래서 남는 나를 금천구로 연결할게요. 자, 기억에 가는 나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자, 주간인구 지수는 도심에 해당되는 중구가 주거지역의 노원구보다 높아야 되므로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의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수 비율은 공업에 발달한 금천구가 다른 모든 지역보다 높아야 됩니다.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출근 시간대 순 유출 인구. 자, 강남은 도심. 자, 노원은 주거 기능만 강한 곳이죠. 그래서 출근 시간대 순 유출 인구는 노원구가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자, D가 틀렸고요. 자, 리을의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도심에서 높은 값이므로 강남과 금천구 중에는 강남구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서울시 세 구의 인구 특성 A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제시된 곳이 노원구, 중구, 자, 금천구 이렇게. 자, 세 지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쉬운 게 일단 B입니다. B가 상주 인구 제일 적고 주간 인구 지수 제일 높아요. 그러면 전형적인 구도심 지역에 해당되는 중구를 우리가 B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A가 혼자 주간 인구 지수가 지금 100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상주 인구는 가장 많아요. 그러면 A는 주거 기능이 강한 노원구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남는 C를 금천구로.
자, ABC 세팅은 다 했습니다. 자, 기억에 출근 시간대 순 유입 인구는 주거 지역의 노원구보단 도심의 중구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의 제조업체 수는 공업이 발달한 금천구가 많아야지. 자, C가 많아야 됩니다. 자, 디귿의 평균 지가는 도심인 중구가 높아야 되니까 디귿 맞고. 자, 리을의 B는 C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여기서 주간 인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 지수 값이 나와 있으니까, 자, 중구가 주간 인구 지수가 거의 370이면, 자, 상주 인구 11만에서 거의 3배, 4배 정도 증가한 주간 인구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주간 인구만 해도 거의 40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금천구는 상주 인구 22만 명에 주간 인구 지수가 한 130 정도니까 여기서 조금 더, 자, 이렇게 조금 더 주간 인구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40만의 중구만큼의 주간 인구가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 실제 계산해 봐도, 자, 중구가 더 많게 나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지도에 표시된 곳 중에 우리가 두 군데는 확실히 압니다. 자, 여기는 중구, 여기는 강남구. 자, 중구는 구도심. 자, 강남은 상주 인구도 많은 주거 기능도 있는 신도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모르는 지역은 일단 놔두고 중구와 강남구부터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자, 제시된 값을 보면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란 건, 자, 여기 나와 있어. 각 구의 통근 통학 인구 중 본인이 거주하는 구 내로 통학하는 인구 비율. 자, 이건 도심에서 높을 수밖에 없어 이거. 자, 얘는, 자, 도심 지역이 높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면 자기 직장이 그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중구, 강남 이거 둘 다 높아야 돼. 그러면 가와 다 중에 중구나 강남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가는 통근 통학 인구가 적고 다는 통근 통학 인구가 많죠. 그러면 이 통근 통학 인구가 적은 가는 기본 인구, 즉 상주 인구 자체가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가가 중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남는 다를 강남으로, 자, 연결하면 나는 여기로, 우리 물음표 했던, 자, 이 지역으로, 이 지역을 나로, 자,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가다보다는 지역 내 통근 통학 비율이 떨어지죠. 자, 이렇다면 이 나는 전형적인 외곽의 좀 주거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에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중구가 주간 인구 지수가 서울에서 가장 높죠. 그리고 나는 또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을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고요. 니은에 가는 나보다 상업 지역의 평균 지가는 도심과 외곽 중에 도심인 중구가 높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초등학생 수는 상주 인구가 많은 곳이 초등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강남이 중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아 초등학생 수도 많아야 되겠죠. 자, 금융기관 수는 도심에서 더 많습니다. 자, 나의 주거 지역보다 도심의 역할을 하는 강남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참고로 도봉구라는 곳인데 여기가, 자, 구 이름을 모르더라도,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7번을 볼게요. 그래프의 가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역군이 이제 두 개의 구씩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구도 있고 모르는 구도 있지만 아는 구의 그 성격으로 유출을 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좀 노원구지. 자, 그런데 여기는 중요하게 배우지 않은 데잖아. 그러면 요 두 지역이 묶여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노원구처럼 여기는 주거 기능이 강한 곳이구나 라고 접근하고 문제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자, 여기는 강남구인데, 자, 여기는 어느 구인지 모르잖아. 자, 그러면 그냥 강남처럼 푸는 거야. 자, 여기는 도심의 기능도 하고, 자, 주거 기능도 있는 지역. 맞지? 자, 그리고 아래쪽에 두 구도 보면 금천구는 우리가 알지만, 금천구 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모를 수도 있어. 자, 그래도 금천구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두 지역 합쳐도
공업 지역의 특징이 나타날 거다 하고 문제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Y축에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나오는데 이건 도심에서 높은 거잖아. 그러면 가는 강남이 묶여 있는 조합이 무조건 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 강남과 그 옆 동네가 묶여 있는 여기를 가로. 자, 먼저 찾아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상주 인구가 나다 중에는 다가 많죠. 나다 중엔 다가 많다. 그러면 전형적인 주거단지에 해당되는 곳이 공업지역이 섞여 있는 곳보다는 상주 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주 인구 많은 걸 노원구가 섞여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다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를 우리가 금천구와 다른 항구가 묶여 있는 이곳을 나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노원구, 금천구, 강남구와 묶여 있는 구들의 이름까지 모르더라도 가나다를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나는 가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자, 지가는 도심의 역할을 하는 강남 쪽이 높아야 되므로 자, 가가 높아야 되겠죠. 자, 2번 제조업체 수는 금천구가 있는 나가 더 많아야 되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통근통학 유입 인구는 주거지역인 다보다 도심의 성격에 있는 가가 더 많아야 되겠죠. 자, 4번의 주간인구 지수는 주거기능에 해당되는 다는 100보다 낮지만 자, 공업지역이 있는 금천구가 섞여있는 나는 그래도 100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나가 더 높아야 되고요. 자, 5번에 지역 내 총생산은 자, 가, 다, 나 순으로 많다 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자, 지역 내 총생산 순서를 다 외우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버는 돈보다 그 회사 사업체 수에서 벌어들이는 총생산이 훨씬 많거든. 그러면 이거 회사나 공장이 많은 쪽이 지역 내 총생산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이 제일 많은 건 이거 맞거든. 근데 나와 다 중에는 주거 기능이 강한 다보다는 그래도 디지털 단지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한 나가 다보다는 실제 지역 내 총생산이 더 많아요. 그래서 5번까지는 다 못 풀어도 괜찮은데 자, 그래도 어찌됐건 정답은 우리가 쉽게 2번으로 고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도 자, 두 지역씩 이렇게 묶여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조합을 보면 자, 종로구와 중구조합이 있죠. 종로구, 중구조합. 자, 요 두 조합은 그냥 전형적인 도심 맞죠? 도심. 그리고 오래전에 개발된 도심이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구도심. 자, 이렇게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상주 인구가 거의 다 빠져나가서 주거 기능은 거의 사라진 인구 공동화가 심한 도심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그리고 강남구와 자, 옆에 항구가 묶여 있는 자,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강남처럼 문제를 풀면 되죠. 자, 여기도 도심이지만 중구 종로보다는 늦게 개발된 신도심이다. 자, 거기다가 주거 기능도 같이 있는 거죠. 자, 요게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금천구와 자, 그 위에 구 하나가 자, 이렇게 묶여 있는 마지막 그룹. 여기는 우리가 공업 기능이 강하다라고 접근하고 문제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다를 찾아볼게. 자, 먼저 상주 인구가 가장 적은 곳. 상주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가죠. 자, 그러면 여기가 주거 기능이 거의 없는 중구 종로 조합이 가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가 가. 중구 종로 조합이 가. 자, 그다음에 통근통학 순유입 인구가 있는데요. 자, 통근통학 순유입 인구가 나다 중에 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강남 같은 회사로 통근하는 사람과 금천 같은 공장으로 통근하는 사람 중에 당연히 회사로 통근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자, 서울은 서비스업이 당연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근통학 순유입 인구가 더 많은 다를 우리가 강남이 자, 조합된 이 조합을 자, 다로 연결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남는 나가 금천과 다른 한 지역이 조합된 여기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1번에 제조업 종사자 수. 자, 가와 나 중에 금천구가 있는 나가 많아야 되고요.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용도 지역 중 상업 지역의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자, 가는 주거 기능은 없고 도심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역이 상업 지역이나 업무 지역일 거예요. 그런데
강남과 그리고 옆 동네가 묶여있는 이 다조합 같으면 상업지역도 있지만 자,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도 많잖아. 그러니까 전체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 비율은 도심의 역할만 하는 가가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다는 일부는 또 주거지역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죠.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도심에서 많기 때문에 가가 많아야 되고요. 자, 4번에 금융기관 수도 도심에서 많죠. 공업지역인 나보단 도심의 성격이 있는 다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5번에 주간 인구지수는 구도심 지역이 상주 인구가 매우 적으므로 주간 인구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간 인구지수는 중구 종로구가 조합된 가가 강남이 있는 다보다 높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 자, 찾아야 될 곳이 A가 노원구, 자, B가 중구, 자, C가 금천구입니다. 자, 노원구는 주거지역, 중구는 도심, 금천구는 공업지역.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이 주요 업종별 종사자 수, 이게 굉장히 쉬운 힌트입니다. 자, 먼저 이 제조업이 가장 많은 곳이 지금 다죠. 그러면 다가 공업이 발달한 금천구, C로 연결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융보험업은 생산자 서비스이기 때문에 도심에서 발달하죠. 그래서 가, 금융보험업 사업자 수, 종사자 수가 제일 많은 가를 우리가 중구로 연결하시면 남는 나가 자동으로 A가 되겠지. 그럼 정답은 B, A, C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대구광역시 두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0번 문제는 대구, 11번, 12번 문제는 부산이 출제된 문제인데, 자, 서울 같으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6개 구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풀이를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 지방의 광역시들은 구 이름이나 특징까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래프에서 그 구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 뭐 지방 광역시들의 구들까지 다 외우고 이렇게 안 하셔도 그래프만 잘 봐도 문제풀이가 다 가능한 겁니다. 자, 먼저 가나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자, 가를 보시면 주간 인구 지수가 이제 100보다 높고 상주 인구가 적죠. 그러면 이 가가 도심의 성격이 강한 곳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는 상대적으로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서 상주 인구는 많죠. 그러면 이 나가 외곽에 자, 주거 기능을 하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고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기억에 금융보험업 사업체 수는 도심인 가가 많아야 되니까 기억 맞고요. 자, 니은에 전체 면적 중 논밭 비율은 도심은 집약적인 토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농경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은 논밭 비율이 거의 나타나지 않겠죠.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나는 가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 초등학생 수는 상주 인구가 많은 나가 많아야 되므로 디귿 맞습니다. 자, 리을에 통근 통학 유출 인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높은 가보다 100보다 낮은 외곽의 나가 더 많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은 이제 부산이 출제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 세 구의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가 표를 보고 성격을 파악해서 문제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A를 볼게. 요 A가 상업지역 비율이 되게 높거든. 그러면 이 A가 세 지역 중에서는 가장 도심의 성격이 강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B는 주거지역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이 B가 좀 주거단지 성격이겠구나 자, 라고 보고 문제풀이를 합니다. 자, 그리고 C를 보면 자, C가 높은 게 녹지 비율이 높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없는 이 공업 비율이 높아. 그러면 이 지역은 우리가 공업 지역이다 라고 보시고 자,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번에 자, B는 바다와 인접하고 있다. 이게 A, B, C가 어딘지를 알아야 바다와 인접했는지 알 수 있거든. 그러면 B가 여기면 정답인데 우리가 지도까지 연결을 못하니까 일단 1번은 물음표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에 A는 B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주간 인구 지수는 도심과 주거 지역 중에 어디가 높은 거야? 도심이 높은 거지. 그러면 명확하게 정답은 2번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에 상주 인구는 이 도심이 인구 공동화 때문에 제일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제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제조업 사업체 수는
공업지역으로 우리가 유치한 자, C가 많아야 되겠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전체 사업체 수중 금융보험업의 비율은 도시민 A가 공업지역인 C보다 높아야 되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도 연결을 못하면 1번은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프만 보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옳고 그름에 다 유추할 수 있고 여기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2번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자, 부산의 도심이라고 하면 여기 바닷가 쪽에 있는 요 A가 자, 부산의 구도심 지역인 중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산의 공업 지역은 대부분 낙동강 벨트 쪽 그 서쪽에 주로 공장이 많아서 서쪽에 위치한 여기가 실제 우리가 공업 지역으로 찾았던 C입니다. 자, 그리고 남는 주거 지역이 여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찾아냈으면 1번도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산의 지도를 다 외우는 것까지는 사실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정답은 2번으로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2번도 자,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자, 부산의 세구의 건축물 면적의 용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먼저 가는 상대적으로 주거용 비율이 자, 높게 나오니까 여기는 좀 주거단지다 라고 보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리고 나는 상업용 비율이 높죠. 자, 상업용 비율이 높다는 건 이 나가 좀 도심의 성격이 강한 곳이겠다 라고 보고 문제풀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가 상대적으로 공업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 여기가 좀 공업지역이겠거니 하고 문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 경남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는지는 우리가 지도를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1번은 물음표하고 넘어갑시다.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 제조업 사업체 수는 이거 공업 지역인 다가 많아야 되니까 2번 틀렸고요. 자, 3번의 초등학생 수는 주거 지역인 가가 도심보다 많아야 되겠지. 자, 4번에 시가지의 형성 시기는 구도심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도심에 해당되는 나가 다보다 이르다는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5번에 인구 10,000명당 금융기관 수는 도심에 해당되는 자, 나가 공업지역인 다보다 많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똑같이 연결해야만 알 수 있는 1번 보기는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도 자, 2, 3, 4, 5가 그래프만 보고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연결하라고 하면 도심으로 찾은 나가 여기 부산의 중구고요. 자, 공업 지역이 주로 서쪽에 낙동강 흐르는 지역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가 여기고 남는 가가 여기. 자, 요렇게 자, 출제를 한 건데 가나다 위치 세팅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답은 충분히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3번으로 갈게요. 그래프 가다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찾아야 될 지역이 자, A가 용인이죠. 자, B가 화성. 자, C가 평택입니다. 자, 제시된 값 중에 제조업 종사자 수 비율과 서울너의 통근 통합 비율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서울너의 통근 통합 비율이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자, 이게 가장 높은 거. 이 다가 자, 베이드타운의 성격이 강한 용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를 A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BC 중에 자, 가와 나 모두 자, 화성과 평택 모두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라 용인보다는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낮습니다. 자, 하지만 화성 평택 중에 그래도 서울에 가까운 화성이 평택보다는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높겠죠. 자, 그래서 화성을 B, 평택을 C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BCA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율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 자, 골라야 될 지역이 자, 여기는 광명이고요. 광명. 자, 여기는 평택. 자, 여기는 양평입니다. 자, 혹시라도 선생님은 지금 도시 이름을 쓰고 시작했는데 자,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거든. 쓰지 말고 그냥 가나다만 찾아서 그냥 문제풀이를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선생님은 요거를 먼저 봤어.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가. 자, 그러면 가나다 중에 공업이 가장 발달한 평택을 가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광명, 양평 이름은 모르더라도 자,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게 자, 나가 임야나 나는 상대적으로 임야나 그리고 농경지 요 두 개 합친 게 높아. 그러니까 임야 농경지 합친 거 요게 높다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좀 시골 느낌이 나는 거야. 자, 그런데 다는 상대적으로 요 대지 비율이 높아. 요 대지는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을 짓는 데 활용되는 땅은 여기가 많다고 다가. 자, 그러면 나와 다 중에는 다가 더 도시적인 성격이란 얘기야. 나가 더 농촌의 성격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더 농촌의 성격이 강한 곳은 서울에서 거리가 먼 양평이죠. 자, 나를 양평. 자, 더 도시적 성격이 강한 곳은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광명이 자, 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자,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은 가와 다 중에 자, 다가 상대적으로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곳이니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가 낮다는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에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낮을 것이다. 자, 인구 밀도는 도시보다 농촌이 낮기 때문에 나가 낮은 게 맞겠죠.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디귿의 2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은 자, 나가 중에 우리가 공업 지역이 많은 평택이 높아야 됩니다. 자, 리을의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도시와 농촌 중에 도시가 높고 농촌이 낮아야 되는 거니까 리을도 틀렸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골라야 될 지역이 여기 고양, 자, 화성, 자, 안성 이렇게 세 지역이 있고요. 혹시라도 안성은 이름은 모르겠거든. 고양, 화성보다는 좀 시골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농가 인구 비율이 가 혼자 많이 높아요. 그러면 가는 조금 농촌의 성격이 강한 곳이다. 그러면 안성을 가로 연결할 수 있겠지. 안성을 가로 연결. 자, 그리고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나다 중엔 다가 높아. 그러면 화성하고 고양 중에 서울에 가까운 베드타운이 고양을 우리가 다로 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남는 나를 화성으로 연결했어요.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아파트 비율은 농촌보다 도시가 높아야 돼서 가가 낮아야 돼요.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전체 농가 중 겸업농가 비율이 높다. 겸업농 비율은 서울에 가까운 도시일수록 겸업농 비율이 더 높죠. 그래서 고양이 더 높아야 됩니다. 자, 3번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 화성과 안성 중에 어디가 높을까? 자, 화성은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높은 2기 신도시 중에 하나죠. 자, 2기 신도시에 들어오는 인구들은 대부분 3, 40대 부부들이 많고 그 부부들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유소년층 비율은 인구 증가율이 높은 2기 신도시 화성이 자, 시골인 안성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화성이 더 높아야 되겠죠. 자, 5번에 자, 나와 다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됐다 했는데 고양은 1기 신도시가 맞지만 화성은 2기 신도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자, 화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두 지역은 이름은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가 양평이고 자, 여기가 하남인데 자, 하남이 양평보다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도시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 양평은 좀 더 시골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놓고 문제풀이를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주간 인구 지수를 볼게. 자,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넘는 유일한 다. 자, 이곳이 공업이 발달한 화성이 돼야 되겠죠. 자, 다를 화성으로 자,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남는 가 나중에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은 곳이 서울에 가까운 하남이 돼야 되겠죠. 자, 가를 하남. 자, 그러면 남는 나를 우리가 양평으로 자, 연결합니다. 자, 기억에 나는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자, 이건 주간 인구 지수를 봐야 돼요. 자, 나의 주간 인구 지수가 지금 100보다 낮기 때문에 유출 인구가 더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에 나는가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시골인 양평보단 도시인 하남이 아파트 비율이 높아야 되므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다는가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다가 중에 청장년 인구 성비는 공업이 많이 따라 화성이 높아야 되겠죠. 자, 디귿 맞고. 자, 리을에 다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인구 밀도는 도시가 농촌보다 높기 때문에 화성이 양평보다 높아야 되겠죠.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찾아야 될 지역이 성남, 화성, 자, 그리고 안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지역이 있네요. 자, 여기서 일단은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만 봐도 지금 답이 나옵니다. 자,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높은 가가 서울에 가장 가까운 성남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가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제일 낮은 건 서울에서 가장 먼 농촌의 성격이 강한 안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안성은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제일 낮은 게 또 안성입니다. 자, 도시는 아파트 비율이 높고 농촌이 상대적으로는 낮기 때문에 아파트 비율이. 자, 그러면 남는 다가 화성이 되겠죠. 자, 선택지 1번에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개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가나다 어디에도 혁신도시는 없고요. 자, 2번에 다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되었다. 화성은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가는 다보다 전체 농가 중 겸업농가 비율이 높다. 자, 겸업농 비율은 도시가 농촌보다 겸업농 비율이 높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남이 화성보다 겸업 비율이 높겠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총 인구는 가나다 순으로 많다. 일단은 성남, 화성 두 도시는 인구가 많지만 안성이 인구가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나가 일단 제일 꼴찌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나가 2등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에 가다 중 가의 제조업 종사자 수 비율이 가장 높다. 여기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는 화성이죠. 화성하면 우리 삼성전자, 기아 자동차, 자, 같은 전자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화성인 다가 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그래프는 수도권 내 서울과 32개 시군 간의 통근 통학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표시된 곳이 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이렇게 자, 네 지역을 A, B, C, D로 연결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일단 이거부터 찾을까요? A부터 찾을까요? 왜냐하면 A가 통근 통학 유입 인구, 유출 인구 중에 자, 서울과 통근 통학 유입, 유출 인구 중에 유입이 더 많은 지역이야. A가. 자, 그러면 서울과의 통근 통학 유입, 유출에서 유입이 더 많을 수 있는 곳은 제조업이 발달한, 공업이 발달한 화성이죠. 그래서 A를 화성. 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화성은 나머지 세 도시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 유입 유출 자체가 좀 적을 거예요. 자, 고양 성남은 서울과 가깝고 용인은 화성보다 베드타운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 화성이 서울과의 통근 통학 유입 유출이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유출보다 유입이 더 많은 A를 화성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B, C, D를 고르는데 자, 선생님은 B부터 고를 거예요. 자, 왜냐하면 B가 C와 D보다는 서울과의 통근 통학 유입도 적고 유출도 더 적어. 그러면 서울과의 상호작용이 나머지 C, D 두 도시보다는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 성남보다는 서울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용인이 B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화성, B 용인 이렇게 두 개는 우리가 쉽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에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용인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틀렸어요. 자, 그리고 공장 용지 면적은 화성이 이 모든 지역 중에서는 제일 넓어야 되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A가 화성이니까. 자, 그리고 리을에 자, A, D 모두 서울과의 통근 통학에서 순 유출을 보인다 그랬는데 자,
A는 아닙니다. A는 유입이 유출보다 많기 때문에 A는 안 돼서 일단 리을은 틀렸어. 자, 그러면 용인 화성만 정확하게 알더라도 우리가 정답은 기억 리을이 틀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D와 C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간 인구 지수를 물어봤거든. 자, 그럼 생각해봐. 자, D가 상대적으로 C보다는 유출이 적어. 유입은 많아. 자, C는 상대적으로 D보다는 유입이 적고 유출이 많아. 그러면 주간 인구 지수는 C가 제일 낮아야 되죠. 그래서 D가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래서 D가 또 맞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 D까지 못 골라도 정답은 3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로 여기선 D가 성남입니다. 자, 그리고 C가 고양이에요. 왜냐하면 고양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인 반면에 성남은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 이후에 그래도 타지에서 유입되는 그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고향만큼 서울로의 유출이 심하진 않습니다. 성남이. 자, 그래서 C가 고향, D가 성남인 것까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주택수 증가량.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골라야 될 지역 여기가 포천이죠. 포천. 자, 여기는 성남. 자, 여기는 화성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다가 30년 동안 주택수 증가가 제일 적어. 그러면 이 다가 특별하게 막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은 아니란 얘기야. 자, 성남은 1기, 2기 신도시가 모두 있고 화성은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 때 주택 증가량이 확 늘어났겠지. 자, 그러면 주택수가 안 증가한 다가 포천이 돼야 되는 거죠. 다가 포천. 자, 그리고 가와 나의 차이가, 자, 가는 1990년대에 주택수 증가량이 많았고요. 자, 나는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주택수 증가량이 많죠. 그러면 먼저 개발된 도시가 1기 신도시 분당 때부터 개발된 성남이기 때문에 자, 가를 성남으로 연결하시고 자, 2000년대 이후에 주택수 증가량이 폭발적이었다. 나아가 화성. 자,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선택지 1번에 가는 수도권 1기와 2기 신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다. 자, 성남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분당 신도시가 있고요. 자, 2기 신도시, 판교 신도시도 있죠. 요 둘 다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성남도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 수 있고요. 이거 판교 테크노밸리 때문에. 그리고 포천은 농촌 지역이라 우리가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지 낮은지 특별하게 예상이 안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건 일단은 물음표하고 넘기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3번에 정보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성남이 많아야 되겠죠. 이게 정보통신 제조업이 아니고 이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래. 서비스업이라서 만약에 제조업이라고 했으면 화성이 많았을 수도 있겠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은 포천이 높아야 됩니다. 자, 서울에서 떨어진 농촌의 성격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자, 5번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화성이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 최고의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자, 화성이 많아야 됩니다. 그럼 요것도 틀렸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포천이 주간 인구 지수가 경기도에서 1등이에요. 신기하지 않지? 경기도 1등 지역, 서울 빼고 경기동이었으면 경기도 1등 지역. 예, 포천이 뭐 경공업들이 좀 있어요. 뭐 가구공업이라든가 섬유공업이라든가 이런 경공업들이 좀 발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군부대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성남 화성보다도 더 높은 경기도 1등 지역입니다. 뭐 요건 알았으면 우리가 2번을 할 수 있는데 몰라도 답을 1번을 고르는 데는 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자, 20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성,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골라야 될 곳이 파주. 자, 그리고 여기는 가평. 자, 성남, 용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명은 모르더라도 농촌의 성격이 강한 곳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으면 건축 연도별 주택수 이걸 가지고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자, 먼저 달을 보면
30년 동안 지어진 주택수가 제일 적어요. 그러면 여기가 가장 시골의 성격이 강한 곳, 바로 가평이겠지. 그래서 다가 가평. 뭐 가평은 특별히 신도시 개발되고 한 건 없잖아요. 자, 그리고 파주, 성남, 용인 중에 성남이 1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90년대에 주택수 증가량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라가 성남이죠. 라가 성남. 자, 파주, 용인은 2기 신도시로 개발됐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주택수 증가량이 많겠지만 가와 나 중에 나가 상대적으로 주택수 증가량이 훨씬 많죠. 이 말은 이 나 도시가 인구수 자체가 많은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과 파주 중에 인구수가 많은 도시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용인이기 때문에 나를 용인으로 고르시고 남는 가를 파주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 가봅니다. 자, 1번에 가는 라보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자, 농가 인구 비율은 파주와 성남 중에, 자, 성남은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농가 인구 비율이 매우 낮겠죠. 파주는 이거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라 아직까지 농촌의 경관이 일부 남아 있을 수는 있잖아. 그래서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은 파주가 성남보다 높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주간 인구 지수는 나, 용인, 다 가평 중에 요걸 봐야 돼. 자, 주간 인구 지수는, 자, 나는 지역 내 통근 비율이 56.8%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다는 지역 내 통근 통합 비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일하러 가버리는 나, 용인이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낮아야 되겠죠. 자, 3번에 주택 유형지역 아파트 비율은 농촌인 다 가평이 낮아야 되고요. 자, 파주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나 용인에는 2기 신도시가 있지만 앞에 파주에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가라중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성남이 가장 많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1번부터는 이제 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쉬운 문제입니다. 자, 나에 대한 가의 상대적 특성을 연결할게요. 자, 가는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자, 벽화 조형물을 설치하고 과거 모습을 살리면서 마을 경관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수복 재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하는 방식. 자, 그런데 나 같으면 전면 철거를 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철거 재개발의 방법을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수복 재개발의 특징을 찾아볼게요. 건물 평균 증수는 낮아야 되고 기존 건물 활용도는 높아야 되고 자본 투입 규모는 적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건물 평균 증수는 가가 낮다. 그리고 자본 투입 규모 적다. 기존 건물 활용도 높다. 하니까 정답은 4번. 자, D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2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개발 사례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선택지를 바로 볼게요. 자, 나의 개발로 하천 주변 휴식 공간이 증가했대. 자, 하천을 복원했대잖아. 그러면 휴식 공간 증가하겠지. 도로였던 걸 하천으로 바꿨으니까. 자, 니은의 다의 개발은 보존 재개발의 사례이다. 자,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잖아. 이건 보존 재개발이 아닌 철거 재개발이죠. 자, 디귿의 가의 개발은 다의 개발보다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다. 한옥 형태를 유지하고 있대. 그러니까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리겔의 가다의 개발은 모두 지역 주민 주도로 이루어져 있다. 하천을 복원하고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3번 도시 단원에 대한 수업 장면 발표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 자,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한다. 자, 나 서촌의 변화를 먼저 읽어볼게. 골목길과 한옥으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서촌은 한옥을 활용한 관광지와 상업 공간으로 바뀌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한옥을 활용했대. 자, 그럼 을을 볼게. 철거 재개발이라 하면 안 되죠. 한옥을 활용한다잖아. 그러니까 철거 재개발이 아닌 보존 재개발 혹은 수복 재개발 사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로 인해 건물 평균 증수가 높아졌다는 병을 볼게요. 이 다가 한옥 등 노후 주택지로 구성돼 있었으나
자,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바꿨대. 그러면 건물 평균 중수가 높아졌겠지. 그래서 병이 정답. 자,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다 같은 개발 방식은 우리 보존 재개발이 아니고 철거 재개발이 사례인 거죠. 한옥을 부시고 대규모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럼 무의 기존 건물 활용도는 나아가 높죠. 자, 그래서 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갑, 요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는 동네가 서촌, 종로구 이쪽이니까 지금 도심에 가까운 곳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자, 이 갑의 설명은 틀린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4번.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기억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먼저 기억에 기존 낡은 공장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방식. 자, 철거 재개발을 설명하는 거죠. 자, 기억은, 자, 니은에 기존 형태를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조하는 방식은 수복 재개발. 이죠. 자, 그러면 기억 선택지에 니은은 철거 재개발의 대표적인 방식을 그랬는데 철거 재개발은 기억이죠, 기억.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을 볼게.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는 철거 재개발 기억이 커야 되니까, 자, 리을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요 젠트리피케이션 한번 볼게. 자, 마지막 문단에 하지만 성수동에도 뜨는 동네에 어김없이 뒤따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높아진 건물 임대료에 초기부터 이름을 알렸던 원조 가게들 여럿이 문을 닫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니은 선택지를 봐봐. 디귿으로 인해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원조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임대료가 싼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니은은 글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추진된 상생 협약이 이러한 흐름을 바꾸고 지역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지역의 다양성을 위해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로 상권을 변화시키면 되겠어. 자, 그러면 다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얘네들만 있을 거잖아. 그러면 다양성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어디나 똑같은 게 있는 거잖아. 대형 프랜차이즈라는 게. 자, 그러면 디귿은 틀린 거죠. 정답은 니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국지리 4-2단원 도시구조와 대도시권의 형성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